의사 말 들었죠? 사고 전에 뇌를 먼저 맞았다고요. 그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채화영은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채화영이 제일 싫어하는 건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특히 의사 입에서 나온 기록. 검사 결과. 그건 사람들 입을 막아도 남는 증거거든요. 이 판은 이미 절반이 뒤집혀 있었는데요. 채화영이 오복기를 죽이고 강남봉의 교통사고로 무마하려던 계획, 그게 완벽하게 닫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딱 하나가 삐끗했습니다. 채화영이 원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조용한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강남봉이 너무 정상적으로 굴어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굴면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채화영은 불안해집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였어요. 오복기를 지운 다음 강남봉에게 죄를 옮기려던 채화영의 프레임이 강남봉의 119 신고 하나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사전 가격사고 덮기 냄새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틈에 마서리는 반찬가게에서 느낀 정숙희의 온기를 잊지 못해 다시 움직이려 하고요. 그 움직임이 오장미까지 끌어당기면서 다음 화는 누가 먼저 도망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기록을 잡느냐 싸움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번 전개는 한 장면 놓치면 연결이 끊겨버립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채화영이 왜 불안해졌는지, 강남봉이 왜 빠져나갈 수 없는지, 마서린이 왜 하필 반찬가게로 다시 가는지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그럼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강남봉이 선의로 119를 눌렀는데도 왜 그게 채화영에게는 실패가 될까요? 오복기를 죽이고 그걸 강남봉 사고로 덮으려던 계획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게 무섭습니다. 단순하면 사람들은 더 잘 믿거든요. 술 냄새를 묻히고 길가에 눕히고 차가 한 번만 스치게 만들면 끝. 그 뒤는 취해서 쓰러져 있다가 사고라는 말 4글자로 세상이 정리될 거라고 채화영은 확신했을 겁니다. 채화영은 늘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습관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세상은 바쁘고 바쁜 세상은 단순한 결론을 좋아합니다. 강남봉은 그날 채화영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남봉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서 기분 좋은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 웃긴 건요. 강남봉은 그 기분 좋은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허락이었다는 겁니다. 채화영에게 불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채화영이 시간을 내줬다는 느낌. 강남봉은 그런 작은 허락 하나에도 어깨가 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남봉은 운전대를 잡고 넥타이를 한번 쓸어내리고 신호대기 중에는 휴대폰으로 채화영 이름을 다시 확인했을지도 몰라요. 곧 뵙겠습니다. 같은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면서요. 그때 강남봉은 몰랐습니다. 채화영이 만나자고 부른 게 아니라 강남봉을 오게 만든 거라는 걸요. 채화영은 늘 사람을 직접 끌고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오게 만듭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이 그 사람에게 남거든요. 강남봉 차가 골목을 빠져나와 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강남봉 머릿속에는 아내도 백호도 준호도 없습니다. 오로지 채화영. 그런데 그 집중이 강남봉의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사람은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이상함보다 목적지가 먼저 보이거든요. 강남봉은 앞만 봤고 앞에는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인 줄 알았을 겁니다. 검은 그림자처럼 길가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순간 강남봉은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겠죠. 문제는 그게 한 박자 늦었다는 겁니다. 차가 살짝 흔들리고 둔탁한 충격이 발밑으로 올라옵니다. 강남봉은 핸들을 꽉 잡고 멈춰 섭니다. 강남봉은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덮습니다. 강남봉은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오복기를 봅니다. 오복길의 옷깃에서는 술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강남봉은 당황해서 오복길 어깨를 흔들어 봅니다.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그런데 오복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남봉이 만약 겁을 먹고 도망쳤다면 채화영 계획은 완벽해졌을 거예요. 뺑소니라는 말로 강남봉을 더 꽉 묶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강남봉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강남봉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릅니다. 강남봉은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말은 또박또박합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제가 차로 쳤는지 모르겠는데 숨을 쉬는지 이 문장만으로도 강남봉의 성격이 보이죠. 강남봉은 겁이 많지만 기록 앞에서는 정직해지는 사람입니다. 이 정직함이 오늘 채화영 계획을 흔들어 버립니다. 119가 위치 확인을 하는 동안 강남봉은 오복길 곁에서 손을 떨며 멍하니 서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채화영이 스쳐갑니다. 나 화영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생각이 들면서도 강남봉은 똑같이 또 떠올립니다. 근데 화영한테 전화해야 하나? 강남봉의 머릿속은 이미 채화영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강남봉이 채화영에게 전화를 하든 안 하든 채화영은 강남봉이 채화영을 떠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강남봉을 소나기에 넣을 수 있거든요. 채화영은 사람을 조종할 때 사실보다 심리를 잡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오복길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강남봉도 따라갑니다. 강남봉은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이 더럽혀졌다는 죄책감 때문에라도 끝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강남봉은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니라 프레임에 들어간 사람이 됩니다. 병원은 기록의 공장입니다. 접수, 시간, 응급처치, 검사, 영상, 소견. 다 찍힙니다. 채화영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잊을줄이 남는 기록이에요. 강남봉은 응급실 문 앞에서 바닥이 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사가 나오기 전까지 강남봉은 계속 같은 생각만 합니다.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으면. 그런데 강남봉의 그 간절함이 채화영의 불안을 더 키웁니다. 죽어버리면 채화영은 사고사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복길이 살아있으면요. 오복길은 언제든 채화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채화영이 오복길을 조용히 지우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입을 닫게 하는 죽음. 그런데 지금 오복길은 병원 침대 위에서 살아 있습니다. 아주 위태롭게라도요. 의사가 나오고 강남봉은 제가 차로라고 말을 꺼내려 합니다. 그때 의사는 강남봉이 기대하던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충격도 있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해주면 강남봉은 그 죄책감 안에서 그냥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의사는 더 무서운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요. 이 그런데요 한마디가 채화영 계획을 깨뜨립니다. 환자분 뇌 손상은 교통사고 충격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충돌 전에 이미 강한 둔상이 한 번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넘어져서 생긴 정도가 아니고요. 강남봉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는데요. 그럼 내가 친 게 전부가 아니야. 강남봉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오복길은 도로에 우연히 쓰러져 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한 번 당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 강남봉은 입술이 바짝 말라서 잠깐 말을 못하다가 억지로 숨을 삼키고 의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긴 했는데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남봉은 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알면서도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거 사고 아니잖아요. 강남봉은 그 말 끝에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켜쥐었고요.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처럼요. 강남봉은 한 박자 늦게 더 강하게 이어갔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잡아주세요. 진짜로요. 이렇게 되면 저는 저대로 끝이고 그 사람은 또 할 겁니다. 강남봉이 저대로 끝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단순히 억울함이 아니라 공포가 섞였는데요. 강남봉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로 낀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을 먼저 망가뜨린 뒤 사고로 덮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요. 의사는 강남봉 반응을 보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정확한 경위는 경찰 조사와 주변 CCTV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소견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말은 즉 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사고라는 포장지가 찢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남봉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119를 누른 순간부터 이미 이 판은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채화영이 불안해집니다. 채화영은 강남봉이 119를 누를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채화영은 강남봉이 사람 살리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도 그 확률을 무시했을 겁니다. 왜냐면 채화영은 늘 마지막에 기록을 만지면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의사 입이 너무 빨랐습니다. 기록이 너무 빨리 찍혔습니다. 채화영이 손을 뻗기도 전에 사고 전 dun상이라는 말이 사람들 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채화영은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록을 지울지, 기록을 흐릴지, 아니면 기록이 의미 없도록 입을 먼저 막을지. 오장민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장민은 오복길이 마지막에 채화영을 말하려 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고 의사 말까지 나오면 이제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오장민은 정숙의 손을 더 세게 잡습니다. 오장민은 울기보다 먼저 묻습니다. 엄마, 복길 언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엄마도 알아? 오장미가 묻는 방식이 이미 무섭죠. 오장미는 지금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장미는 엄마가 흔들리는 순간을 원합니다. 흔들리면 진짜가 나오니까요. 정숙희는 그 질문을 듣고 얼굴이 굳습니다. 정숙희는 오장미를 위해 평생 숨겼던 게 있습니다. 둘이라는 말, 창고, 강물, 그리고 누군가가 만든 죽음 기록. 정숙희는 오장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순간 오장미가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정숙희의 내면은 지금 갈라집니다. 말하면 살릴 수 있는데 말하면 동시에 망가뜨릴 것 같은 두려움. 엄마라는 자리는 늘 그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마서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서린은 반찬 가게에서 정숙희를 본 그 순간 이후로 마음이 계속 이상했거든요. 채화영 집으로 돌아가도 숨이 막히고 드림호텔 로비에 서 있어도 허전합니다. 마서린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오장미를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알 수 있을까? 이게 위험한 이유는요. 마서린이 오장미를 보러 가는 순간 마서린은 채화영 판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채화영은 이런 아이를 제일 쉽게 다룹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호기심은 미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는 여기서 폭발합니다. 채화영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오복길이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복길은 채화영이 어떻게든 막을 수 있습니다. 채화영이 진짜 불안해지는 건 사건의 중심이 한 명이 아니라 3명으로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강남봉은 선의로 119를 눌렀지만 그 선의가 기록을 남겼고 오장미는 그 기록을 잡고 달려들 기세고 마서린은 자기 감정을 따라 움직이려 합니다. 채화영은 사람을 한 명씩 조용히 지우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방향에서 동시에 불이 붙으면 채화영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더 잔인해질 겁니다.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더 조용하게. 예고는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낮게 말하죠. 남봉이 119를 눌렀어. 기록이 남았어. 이강혁이 숨을 삼키며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채화영은 눈도 안 깜빡이고 답합니다. 기록이 문제가 아니야. 기록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 문제지. 그리고 화면은 전환됩니다. 마서린이 모자를 눌러 쓰고 반찬가게 골목으로 들어서고요. 오장미는 병원에서 벌떡 일어나 정숙희를 붙잡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가야 해. 정숙희는 울먹이면서도 고개를 저을 겁니다. 장미야, 제발. 그런데 오장미는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오복길이 이렇게 된 이상 다음은 엄마일 수도 자신일 수도 아니면 마서린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댓글로 하나만 찍어주세요. 다음 화에서 오장미가 먼저 잡아야 할 건 뭐라고 보세요? 강남봉을 설득해서 사전둔상의 단서를 캐야 할까요? 아니면 마서린이 반찬 가게에서 또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 전에 먼저 막아야 할까요? 댓글이 다음 전개를 제일 잔인하게, 제일 재밌게 갈라버릴 겁니다.